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굿나잇 뉴스의 굿뱀입니다. 자, 오늘 언론에서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떠들고 있죠.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한 아파트를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소식 준비하면서, 자, 이런 사건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회 인식과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시죠. 이 사진 보이십니까? 어우, 이게 지금 이 위에 여기가 이제 30층이고, 29층이고, 28층부터 쭉 23층까지 16층이 주르르륵, 외벽이 그냥, 붕괴가 쫙 됐습니다. 지난 11일 날. 이런, 야, 작업자 6명이나 실종됐고요. 엊그저께 한 명은 돌아가신 상태로 발견됐죠. 이 화정동 아이파크. 야, 이거 어떻게 하면 해줬습니까? 지금 현재 정확한 원인은 안 나오는데 양생이 문제였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다수 의견인데, 양생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니까 시멘트를 잘 말려서 파워가 있게 좀 내구성이 강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양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시멘트가 겨울철에 잘 안 말라요. 잘 안 마르면은 이게 내구성이 얼마 없겠죠. 이 잘 안 마른 상태, 즉 내구성이 약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위로 쌓아 올렸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이게 겨울철에는 진짜 충분하게 양생을 하려면 한 층 올리는데 3주 정도, 2주에서 3주 정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부 언론에서 이제 저도 찾아봤는데 6일 만에 5일인가 6일 만에 그냥 한 층씩 뚝딱뚝딱뚝딱 올렸다고 합니다. 야, 이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진짜 사고가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실공사죠. 결론은 부실공사입니다. 양생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지금 이게 무너진 여기를 지금 이제 이쪽을 확대한 건데, 이쪽 부분을 확대한 사진인데, 이거 여러분들 이런 철근 이렇게 쭉쭉쭉쭉 나온 거 보이세요? 이거를 증명하는 게, 이 사진이 증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정말 제대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이 철근 사이에 시멘트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시멘트가 전혀 붙어 있지 않죠? 마치 막 우리가 생선구이 먹을 때 생선 가시 발라내듯이 진짜 깨끗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부실공사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나마 이렇게 지금 잘 시멘트가 이렇게 철근에 쪽쪽쪽 붙어 있지 않습니까? 붙어 있는데 여기는 너무 깨끗하잖아. 이런 것들 자체가 부실공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지금 크레인 설치해가지고, 여기 지금 크레인 보이시죠? 이제 크레인 설치해가지고 밤에도 계속해서 야, 이 진짜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는데, 야, 이분 구조 작업하는 분들도 참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만 힘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HDC 현대산업개발 그 회장이시죠. 정몽규 회장이 물러났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누구냐면 고 정주영 회장의 동생인 정세영 회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정주영 회장의 조카죠. 정주영 회장의 조카고. 한데 이게 이분이 HDC 회장을 사퇴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HDC가 두 개라고 보기에는 지주회사가 있고요. 이 지주회사 밑에 여러 개의 이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개의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대산업개발 이 건설회사인 거예요. 지주회사가 있고 이 밑에 여러 개 이제 회사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건설회사인 겁니다. 이 건설회사가 그 중에 하나가 이 건설회사인데, 이 건설회사의 회장을 사퇴했다는 거지 이 지주회사의 사퇴를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회장을 사퇴했다라는 것은 지주회사의 회장을 사퇴했다는 게 아니라 이 건설회사의 그 회장직만 사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근데 크게 그래도 사퇴를 해도 사실상 이분의 권한이 줄어드느냐 그런 거는 아닌데, 왜 아니냐면 이분이 이 지주회사의 회사의 그 뭡니까 회장이고, 이 지주회사가 이 현대산업개발의 지분을 30%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30% 정도. 30% 정도 소유하고 있고요. 30%.
이게 그냥 중대재해법의 면피용, 사실상 이 중대재해법 적용도 안 돼요. 중대재해법 11일 날 하고 27일 날부터 적용, 11일 날 이제 통과됐고 27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11일 날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분은 뭐 중대재해법 처벌은 안 받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좀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거에 대해서 노영욱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분 좀 뭐 이제 현대산업개발 뭐 영업정지 세게 때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1년 최대치 1년을 때릴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현장에서는 1년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반응이 이제 좀 높고요. 자, 근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현대산업개발이 본업 경쟁력이 약한 거 아니냐. 본업 경쟁력이라는 것은 건설업이죠. 이 건설업에 대한 경쟁력이 약한 게 뭐냐면 이 지금 자꾸 무너지고 여기도 지금 이게 지금 이런 거 부실공사 증거가 여러 여실히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하냐? 왜 본업 경쟁력이 약해졌냐? 이분들이 그룹을 지금 이제 정몽규 회장도 뭐 이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정몽규 회장이 지금 이제 승계를 하기 위해서 정몽규 회장도 이제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남 이녀가 있다고 했나? 아무튼 자식들이 좀 있는 정확하게 제가 가계도를 잘 모르는데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자식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빠 회사가 있으면 아들 회사에다가 일감 몰아주기 위해서 아들 회사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병합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이제 방법이 가장 이제 흔한 이제 승계를 물려주는 그러한 방법인데 야 근데 그래서 얘네들이 뭐 여기저기에 뭐 아시아나항공도 인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얘네들이 HDC가 그렇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막 여러 문어발식으로 막 확장하다 보니까 이 본업, 즉, 건설업에 대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라는 이제 시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HDC가요, 물론 이제 일반 건설사라면은 뭐 공항도 짓고, 뭐 터미널도 짓고, 상가도 짓고, 건물 빌딩도 짓고 막 그래야 되는데, HDC는 진짜 아파트 공사만 한대요. 이게 뭐냐면 아파트가 돈이 제일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건설 중에서 아파트가 돈이 제일 잘 된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HDC가 아파트만 맨날 짓다 보니까 뭐 이게 뭐 기술력 향상도 없고 맨날 하던 패턴 그대로 하고 응? 그래서 얘네들이 기술력이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이제 본업 경쟁력이 약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도 일각에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 이게 우리나라의 사회 인식적인 문제를 좀 꼽고 싶어요. 우리나라 진짜 빨리빨리 문화가 진짜 엄청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중동 건설 신화라고 불리잖아요. 빨리 짓는다고 건설을. 여러분 빨리 짓다 보면은 결국 안전은 뒷전입니다. 저런 사고가 계속 이것도 공사 기한 공기라고 하죠. 공기를 단축시키려고 하다가 이게 일어났다라는 근본적 원인이 공기 단축을 압박을 하기 때문에 공기 단축에 대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짓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다라는 의견도 크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런 거 사회 인식적인 면. 실제로 여러분 산재 사고의 절반 가량이 건설 현장에서 난대요. 물론 이제 그 물리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제일 많이 날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절반 가까이가 이 건설 현장에서 난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거는 진짜 되게 재밌는 이제 약간 이제 팩트라기보다는 이제 팩트에 가깝기도 하죠. 팩트이기도 하겠죠. 근데 이런 거는 되게 재밌는 분석일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시켜 주는데 여러분 지방 건설사의 육성을 위해서 4에서 60%를 지방 건설사를 이용하게 돼 있대요. 이 얘기가 뭐냐면 그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다가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모든 걸 1부터 100까지 다 건설할 수가 없고 이쪽 부분은 A 부분은 A라는 하청업체, B 부분은 B라는 하청업체, C 부분은 C라는 하청업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설 구조에서 건설 현장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하청을 줄 수밖에 없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 중에서 4에서 60%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4에서 60%를 그 해당 지역의 건설사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역 카르텔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도 들은 얘기인데 건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이게 지역에서 현대산업개발한테 구청이나 시청에서 야
A라는 업체 써, B라는 업체 써, C라는 업체 써 라고 지정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시청과 구청은 왜 그 회사들을 지정을 해주겠냐라는 거예요. 카르텔 아닌가라는 팩트라기보다는 이건 약간 의혹이죠. 의혹, 의심이죠. 의심. 현대산업개발이 실제로 광주의 실세들과 결탁했다라는 음모론적 발언도, 그러한 썰들도 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혹시 이 사진 보면은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6월, 21년도 6월이죠. 아이파크, 여기서는 그 화정동 아이파크가 아니라 이 옆에 이제 이 오른쪽 부지가 이 무등산 아이파크가 들어서는 부지예요. 여기가. 무등산 아이파크 여기다가 지으려고 여기는 건설들, 이 갓길에 있는 이쪽 건설들, 건물들을 이렇게 철거하는 작업에서 이 건물이 팍 무너져가지고 여기 지금 밑에 버스 하나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9명 돌아가신, 9명이나 사망했던 이러한 사건 사고가 작년 6월에 있었어요. 7개월 만에 또 사고 친 겁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때 무등산 아이파크, 작년 6월 이 무등산 아이파크 이거 원인으로서 하청 주고 하청이 하청 막 이런 거, 그렇게 밑에 계속 하청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야, 이 하청을 주면 이 지방 건설사들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저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이 지방 건설사들 실력 있습니까? 하청 주는 하청 주는 업체들이 실력 있는 업체라면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했겠어요?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 이 화정동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 콘크리트가 양생 잘못했다라고, 아까 콘크리트 양생이 잘못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콘크리트 타설업체가 하청업체래요. 이거 여기 지금 이 무너진 여기도 하청업체, 여기도 하청업체. 그러니까 즉 사고는 다 하청업체가 시킨 겁니다. 그런데도 4에서 60%는 지방건설사 육성을 위해서 하청업체를, 지방건설사를 무조건 써야만 한다라고 강제를 하고 있어요. 일단 시스템, 법, 제도 문제 있습니다. 아니, 법과 제도가 있으니까 지역 카르텔이라는 문화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된 거거든요.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방 건설사 키우긴 키워야죠. 근데 실력이 있냐고요, 지방 건설사들이. 실력이 없는데도 자꾸 쓰라고 구청과 시청에서 얘기를 하니까. 또 하나 음모론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저도 몰랐었는데 광주광역시에 삼성물산에서 지은 레미안 아파트가 없대요. 아니, 우리나라의 광역시입니다. 응? 호남 지역에서 제일 인구가 많고 제일 큰 도시예요. 근데 삼성 레미안이 없답니다. 그 어떤 분이 음모론으로 얘기한 게 이 지역 카르텔을 못 뚫어서 삼성이 못 들어간다. 현대산업개발은 실세들과 결탁을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한번 그냥 썰이니까 이건 팩트 체크 안 된 내용이에요. 근데 합리적으로 의심이 들긴 하죠. 지금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가 좀 많이 음모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되는 거는 없진 않을 거예요. 진짜 없진 않을 겁니다. 하청업체 이렇게 쓰면서 지역 그 회사들 육성하는 거는 뭐 좋겠다, 바람직하다 겉으로 보일지언정, 내가 살 집을 실력 없는 업체가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실력 없는 업체들이 지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브랜드는 아이파크야, 브랜드는 레미안이야, 아파트 브랜드는 되게 좋아요. 실제 시공사는 실력 없는 하청업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에는 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